거는 반드시 돈이라는 거를 뗄 수 없어요. 자, 그렇게 막 멋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돈. 그러면은 이 질문에 대해서 꼭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은 누가 줘요? 고객이 주죠. 근데 고객이 어떻게 할 때 줘요? 이 돈은 일단은 고객이 주는데 이 고객이 어떻게 했을 때 돈을 주는 거예요?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만족 수준이 진짜 막 어느 수준까지 가야 돼요? 딴 거 찾을 필요 없을 정도여야 돼. 그리고 또 만족의 수준이 막 고객 만족을 시켜드렸습니다. 고객 만족하는데 그 만족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낸 게 막 생각이 안 날 정도로 더 막 고객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볼까요? 막 돈 낸 게 정말 아깝지 않고 와 이런 서비스가 세상에 존재해서 너무 고맙다 라고 생각할 수준까지. 네, 그리고 거의 완전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방금 말씀하신 게 사업자분들이 고객한테 마음을 얻어야 되거든요. 초반에는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사업이 뭔데? 에서 이거였죠. 그러면은 이거 물어볼 거거든요. 그럼 마케팅이 뭔데? 물어볼 건데 결국에는 이게 초기 사업자들이 무조건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마음을 얻는다는 게 이게 뭐 내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갑자기 이 사람 마음이 팡 생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인간관계 같은 느낌이에요. 저는 이게 결국에는 대체 불가능한 거는 브랜드와 소비자의 관계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계. 그럼 그 관계가 어떻게 맺어지냐고 하면은 차가웠던 마음이 점점점 뜨거워지면서 연애랑도 되게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 만났을 때 마음이랑 두 번, 세 번 만났을 때 결국에 사귀게 됐을 때 그리고 결혼하게 됐을 때 마음이 되게 다르잖아요. 근데 암호하거나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죠. 정말로 대체 불가능하고 와, 이 사람이 세상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너무 유익을 얻고 있다고 하면은 거기로 그냥 쭉 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돈이 많고 막 큰 기업체들은 이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업체들은 이게 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체 불가능하고 진짜 너무 감사하고 만족스럽고 결국에는 고객의 성공, 만족도가 진짜 나는 이 브랜드로서 진짜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진짜 거의 성공 수준이다 라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막 영업 같은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때 영업 기술을 배우면 제가 성공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여러분은 처음 시작 얘기를 좋아하시니까 저도 뭐 엄청 못하던, 지금도 엄청 잘하지 않지만 어쨌든 너무 못하던 시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때는 뭐 책에서 어디 강의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것만 알면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다 믿었어요. 그래서 막 봤죠. 그러면서 세일즈를 잘하면은 이제 돈이 벌릴 수 있다 생각하고 영업 말하기 화술 같은 거 엄청 공부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홀려가지고 막 계약을 막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내 목표가 뭐 월에 2,400만 원을 버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그 2,400만 원을 막 달성을 처음에 하고 그리고 뭐 월에 막 4천만 원을 버는 거였으면은 그거를 막 전화를 미친 듯이 돌려가지고 달성을 하고 너무 좋았어요. 와, 진짜 이게 찐이구나. 그냥 이 사람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술로 말하기 기술로 계약을 시킬 수 있구나를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계약까지는 시킬 수 있어도 진짜 게임은 그 이후에 재계약, 재구매, 이 고객이 뭐 추가 구매가 일어날 수 없으면은 다른 고객한테 나에 대한 평판을 소문내는 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저는 그때 이제 한 달에 그 달의 매출이 급했기 때문에 그 이후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거는 결국에 고객이 만족을 해서 돈이 생겼을 때 이게 사업이라는 걸로 가려면 저는 결국에 현금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금 흐름.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사업이라는 거는 돈을 벌어야 하는 게임인데 이 돈은 누가 줘? 고객이 준다. 근데 이 고객이 언제 돈을 줘? 진짜 성공 수준으로 정말 극강의 만족감을 느꼈을 때. 내가 그냥 대충 이 사람한테 물건을 판매한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진짜 극강의 성공 수준으로 만족을 느꼈을 때. 그러면은 이 고객은 자기 혼자 만족하고 끝나냐? 그게 아니라 주변에 소문을 내주거나 혹은 자기가 다시 재구매를 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이거를 저는 그냥 정리를 해서 찐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찐팬이 되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뭘 만들어줘요? 결국에 현금 흐름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계속 사주고 다른 사람이 사게 도와주면서. 되게 간단한 원리죠. 들어보면 너무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쵸? 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임이구나. 근데 이 돈은 누가 줘? 고객이 주는구나. 그럼 이 고객은 돈을 언제 줘? 진짜 완전 성공 수준을 만족을 했을 때. 그럼 이거 만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와? 진짜 거의 이 브랜드의 찐팬이 된다. 찐팬이 됐어? 또 사거나 다른 사람 사라고 유도를 시킨다. 그럼 고객이 이런 식으로 나한테 행동을 해줬을 때 결국에 만들어지는 건 현금 흐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뭐 제 생각이에요. 네,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이제 2,400, 4,000 이렇게 됐을 때 말했다시피 전부 다 계약 해지 거의 절반 이상이 싹 다 날라갑니다. 안 그래도 그때 경영 실적이 적자였었거든요. 경영 실적이 막 적자가 뭐 1억, 2억 이렇게 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2억 얼마였다고 들었어요. 경영 실적이 이 정도인데 고작 2,400, 4,000 벌었는데 계약의 절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제가 결단을 해야 됐어요. 결단을. 어떻게 하냐? 이제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전화를 돌려가지고 계약을 시키는 걸로는 평생 전화만 돌려야 되는 운명이구나를 깨달아요. 과감히 더 이상 신규 영업 안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들 아직 해지하지 않은 계약 해지 않은 고객들을 진짜 극강의 성공 수준으로 만족을 시켜보겠다. 이게 사업의 본질이구나 라고 그때 정리를 하게 돼요. 그러고 영업을 하던 그 모든 시간에 그때 저의 고객은 변호사였었거든요. 미친 듯이 변호사업을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쪽을. 무엇을 공부했냐? 제가 법리를 공부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의뢰인의 심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대전에 살아, 뭐 창원에 살아, 창원 변호사, 대전 변호사, 전주 변호사 막 되게 전국에 있었거든요. 내가 만약에 그 지역에서 이 변호사를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뭐 아침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전주 변호사를 성공을 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주에서 어떤 뭐 이혼을 하고 싶을 때 연락할 것 같은 모든 변호사한테 다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아봤어요. 제가 이혼을 원하는 사람이 돼서. 그리고 창원에 어떤 변호사를 또 성공시키고 싶어. 그러면은 또 아침마다 그 라이벌 변호사들한테 다 전화를 걸어봤어요. 어떻게 하나? 대구, 부산, 인천, 서울 다 똑같이 하루 종일 밥 먹고 그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냐면요. 법리는 당연히 변호사님들이 더 잘 알겠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별로 이혼이면 이혼, 음주 사건이면 음주 사건, 개인회생 파산이면 개인회생 파산, 그걸로 상담을 하는 사람들이 무슨 심리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지 그 시기 동안에 진짜 저만큼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너무 알겠더라고요. 무슨 심리인지. 여러분들도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이렇게 뇌피셜로 할 게 아니라요. 그냥 무조건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저는 그때 전화 받아주셨던 분들은 너무 죄송하지만 저 그때 너무 급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전략들을 막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전략들을 이제 적용한 변호사분들이 정말 거짓말까지 전부 다 그 지역의 1등이 됩니다. 그 성공 사례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팡팡팡 터지기 시작해요. 개인 사무소로 시작을 했던 변호사분들이 다 로펌 전화를 하기 시작하고 막 1억을 찍었다. 뭐 검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을 해서 로펌으로 전환을 한다. 지역에서 1등이 됐다. 온갖 증언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저는 그때 이미 신규 영업 전환을 안 한 지 꽤 됐었고 제가 맨날 출근하면 전화 영업만 하던 그 시절에서 이제는 고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기존 고객들이 자기 친구 계약해달라고 데리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 변호사분이 뭐 자기 친구 3명을 데려와서 앉혀두고 다 자기가 설명해주고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김 팀장님 너무 바쁘신 분이니까 시간 뺏으면 안 된다. 그때 깨달았죠. 아, 고객을 성공시키는 게 본질인 줄 알았는데 이게 성공을 시켜서 결국에 이 고객들이 찐팬이 되면은 회사에 만들어지는 건 현금 흐름이구나. 이게 한 번 하고 단타로 끝낼 게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해지려면은 무조건은 회사 현금 흐름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어주는 게 그냥 고객이 아니라 찐팬 정도가 되는 고객들이 이걸 만들어주는구나를 그때 깨닫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사업자로서 혹은 지금 여러분들의 업장을, 브랜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우리 내비게이션을 잘 세워보자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이 뭔지 2줄로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네, 여기서 여러분 다 하고 오셨죠? 중요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포인트가 일단은 무조건 그 문장의 주어에 고객 내가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가 시장에서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고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만족, 진짜 대체 불가능할 정도의 만족감을 고객이 느껴야 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와, 진짜 대체 불가능할 정도로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느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이야기의 주어가 고객이었냐, 그리고 현금 흐름 이야기가 나왔냐, 이거 2가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되게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게 고객을 어떻게든 막 현혹하고 설득시켜가지고 구매만 하게 만들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전반적인 흐름에서 모든 걸 다 위배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고객하고는 한 팀이 돼야 됩니다. 고객이 날 좋아하고 나도 고객을 정말 사랑해야지 이게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제 대부분의 정말 사업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이게 마케팅은 고객을 현혹시켜가지고 그 사람 지갑에서 돈을 빼내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나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대체 불가능해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들한테 전 인플루언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으면은 그냥 크리에이터를 하시거나 인플루언서를 하세요. 고객 입장에서 진짜 만족하려면은 이게 정말로 내가 고객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힘듭니다. 한 팀이 돼야 돼요, 진짜. 그래서 막 내가 어떤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내 팬이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내 상품이나 내 서비스에 대해서 진짜 만족을 해서 우리 고객이 가진 문제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한 팀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사나 가이드가 돼서 한 팀이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하신 거에 고객이 중심이 되었고 고객 입장에서 진짜 이게 저 사람이 내 지갑에서 내 돈을 빼가려는 사람이 아니야. 진짜 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한 나의 해결사고 나의 한 팀이구나. 그래서 진짜 이 정도로 내 심각한 문제를 이렇게 같이 고민해주는 이 사람한테 진짜 찐 팬이 되고 그게 다음 고객과 재구매를 불러일으켜서 현금 흐름이 만들어져서 이게 시스템이 되는 게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머릿속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이게 뭐 엄청 막 정답이 있는 게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핵심 포인트들을 알아야 돼요. 이제 사업을 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표적인 경우가 예전에 저 같은 경우. 네, 누가 저한테 와서 야 이거를 꼭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줬으면은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모르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뭐 좋다고 하면 저기로 가고 저기서 뭐 좋다고 하면 저기로 가고 그러니까 내가 정한 우선순위는 맨날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실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될 게 뭔가에 대해서 잡으면은 트렌드가 다 여기다 저기다 뭐가 핫하다 해도 내 기준에서 이게
방금 말한 대로 내 고객의 성공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냐? 그리고 그 고객이 성공해서 진짜 자기 재구매가 일어나거나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올 정도의 만족감을 줄 수 있냐? 그래서 그들이 계속 구매해 줌으로써 나한테 현금 흐름이 생기게 할 수 있냐의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면 사실 되게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일단은 사업은 결국에는 가야 되는 길이 이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 조회수가 많다고 구독자 수가 많다고 사업이 아닙니다. 그거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들인 거예요. 그래서 뭐 유튜버가 되겠다거나 아니면 블로그에 어떤 글을 많이 쓴다거나 하는 게 일단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돈은 누가 주는데? 나에게 돈을 주는 고객. 돈을 주는 것은 고객이다. 그래서 결국에 사업의 중심은 고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객이 그냥 고객이 아니라 그냥 고객, 사업자한테는 그냥 고객 수준이 아니라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짜 찐팬 정도여야 되는데 코어는 이래야 돼요. 그럼 찐팬의 기준은 뭐예요? 찐팬의 기준? 재구매를 해주거나 지인을 소개를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현금 흐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뭐 내가 이달에 1,500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건 현금 흐름이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있는 상황이에요? 없는 상황이에요? 현금 흐름이라는 거는 지속 가능하고 예측 가능한 거거든요. 이달에 1,5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이게 현금 흐름인지 아닌지를 알려면은 지난달, 지지난달, 지지지난달, 그리고 다음 달, 다다음 달에도 1,500만 원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대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만 1,500만 원을 번 거는 그냥 번 겁니다. 흐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사업자분들이 진짜 착각하는 게 이달에 뭐 1,000만 원을 벌어. 이달에 2,000만 원을 벌어. 그게 끝이 아닌 거야. 사업이라는 거는 그럼 그 다음 달에도, 다다음 달에도, 다다다음 달에도 벌 수 있을 거라는 흐름이 있어요. 현금 흐름이 있어야 돼. 그랬기 때문에 재구매와 지인 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 현금 흐름이라는 게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 1,000만 원을 벌었다 칩시다. 그럼 그 다음 달에도 1,000만 원을 벌려면은 매달 그냥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임이거든요. 그러다가 지쳐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는 왜 있어야 될까요? 내가 일을 안 해도 돈이 벌리는 게 시스템일까요? 아니면 내게 들어올 현금 수익을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게 시스템일까요?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거겠죠. 제 주변에 정말 시스템 잘 짜놓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 중에서 일 안 하고 가만히 노는데 돈 들어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이라는 거는 이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내가 버는 돈을 이제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얼마를 벌지 예측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찐은 저는 결국에는 사업은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현금 흐름을 가지고 있냐, 가지지 않고 있냐. 근데 이 현금 흐름이라는 게 그냥 뭐 투자나 이런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을 주는 것은 고객이고 사업의 중심이 고객이 돼서 그냥 고객이 아니라 거의 찐팬 수준으로 내가 이 고객을 완전히 만족을 시켜가지고 이 고객들이 나한테 돈을 계속 끌어다줘. 현금 흐름 있게.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자기계발적인 사업놀이를 할 가능성이 진짜 커요. 이걸 배워야 된다, 저걸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저기 가서 배우고 저기 가서 배워도 사실 이게 전반적으로 깨어지지 않죠. 자, 마지막입니다. 1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업이 뭔지 적어보세요.